네, 안녕하세요. KC 전기기사 문제풀이 좀 늦었죠. 그래서 좀 연휴인데 저도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좀 못 올렸었고요. 근데 연휴에 공부하신다고 아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만 더 힘내시고 KC 전기기사 이제 실기 가전류부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간선의 과부하 전류 차단기 선정하는 거를 이제 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부분에 단락 보호까지는 해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간선 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좀 복잡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대한 거의 종합 세트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냥 부분적으로 이제 뭐 전선 굵기 선정 요 정도는 뭐 어렵게 내면 나올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 부분까지는 나오긴 좀 힘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요쪽 분기회로 보호에 대한 차단기 선정을 봤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요 단선이라고 하죠. 이쪽에 어떤 우리의 차단기에 과부하 전류 차단기를 선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일반부하 이쪽이 일반부하고 이쪽에 전동기 부하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에 단선에 이제 차단기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은 일단 전동기부하고 이제 리액터 기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전압일 때 기동 배수가 6배고 기동 시간은 8초. 그리고 요 전동기는 90kW짜리고 역률이 0.8, 효율이 0.88. 그리고 여기 이제 기동 역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한데 요 기동 역률일 때 그러니까 기동할 때는 보통 전동기가 역률이 더 낮아져요. 그래서 무효 전력이 더 커지는데 그때 이제 기동 역률이 0.2고 그리고 요 선행운전 부하는 이제 한마디로 일반 부하예요. 전동기 부하 외의 부하고 그게 이제 260kVA이고 수용률이 75%. 왜냐면 이게 간선이기 때문에 요 전체 일반 부하의 수용률을 이제 보통 적용해 주죠. 그래서 75%고 역률이 85%인 어떤 일반 부하 요런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해보는데 이쪽에 간선의 조건을 보면은 원C짜리고 그게 이제 복수회로 이제 RST상에서 3회선으로 하는 3상 4선식이고 이제 병렬 도체는 한 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 방법은 저희가 전에서 봤던 F가 뭐냐면 트레이인데 이제 단심 케이블, 원C짜리죠. 원C짜리 케이블에 대한 공사고 여기서는 저번엔 저희가 이제 수평 요렇게 트레이가 있으면 요런 식으로 배열하는 걸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많이 하는 삼각포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온도는 40도.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요. 어쨌든 우리가 표를 참고해서 케이블 굵기를 한번 구해보고 전압 강화를 봐야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분기회로에서 전압 강화를 2%로 보고 단선에서 한 3%를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한 5% 정도의 전압 강화를 고려해 주는데 단선에서는 한 3%를 보고 그래서 여기서 3%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우리가 기동 전류에 의한 온도 상승을 볼 거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우리가 플로우가 달라지는데 밑에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기동할 때 우리가 차단기가 동작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전전압 기동 시간 8초로 봤으니까 이제 12초 여유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동작 시간이 조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6초로 보다가 이제 8초로 보다 보니까 이게 12초로 가면 이 최소 동작 시간도 좀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선 3.93배일 때 차단기 전격의 3.93배 전류에 대해서 12초에 동작하는 특성을 가지고 어쨌든 이런 걸로 한번 구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계속 봤던 조건식의 이제
최종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최종 전선 굵기하고 차단기 전격 전로를 구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이제 설계 전류를 이제 부하 용량에서 이제 뭐 역률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설계 전류를 구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부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간선에 대한 설계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하가 있죠. 선행 운전 부하, 그러니까 일반 부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 부하. 그럼 요 두 개에 대해서 유효 전력이랑 무효 전력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유효 전력이랑 무효 전력을 다 합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상 전력 kVA를 구하고 이제 설계 전류를 구하는 플로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래서 한번 보면은 먼저 선행운전 부하를 보면 우리가 그 총 부하 용량이 주어졌죠. 260. 근데 우리가 수용률을 적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간선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이 75%니까 실제 총 부하 용량은 전격 부하 용량의 그러니까 260kV가 아니라 이제 195kVA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률이 0.85로 주어졌으니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시죠? 그래서 195에 0.85 하면 165.75가 되고 무효 전력은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 루트 해서 하면 이게 102.72가 돼요. 그래서 선행운전부하의 수용률을 적용한 거에 대해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으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P1과 Q1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동기 부하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전동기 부하는 지금 우리가 유효전력이 조건에 주어졌죠. 킬로와트로. 그래서 90kW인데 지금 효율이 0.88이니까 실제 유효전력은 이제 102.27이 되죠. 요거 이해되시죠? 이거 원래 우리가 전류에서 분모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이제 출력, 이게 출력이잖아요. 근데 효율이 88%니까 이걸 나눠주면 실제 사용하는 유효 전력은 더 커지죠. 그래서 102.27kW가 되고 무효 전력은 우리가 유효 전력을 통해서 무효 전력을 계산할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요게 코사인 역률을 나눠주면 요게 이제 피상전력이 되잖아요. kVA고 여기에 우리가 사인 세타를 하면 무효전력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전력을 넣어주고 밑에는 역률을 넣어주고 위에는 이제 사인 세타 1-0.8의 제곱 해주면은 이제 76.7 kVAR. 그래서 우리가 P1, Q1 일반 부하에 대한 거, 전동기 부하에 대한 P2, Q2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1, P2, Q1, Q2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P1, P2는 같은 유효 전력이니까 더해서 그리고 Q1, Q2는 같은 무효 전력이니까 좀 더해서 우리가 합성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거 벡터 합 하면은 이게 322.5 kVA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합성 총 두 가지 부하에 대한 합성 희상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제 설계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해보면 이게 489.99A가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산된 설계 전류죠. 그래서 단선의 계산에 있어서는 좀 제일 계산이 많아지는 게 설계 전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각 부하에 대해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구하고 각각의 유효 전력을 더하고 각각의 무효 전력을 구해서 합성을 해서 총 합성 피상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이제 설계 전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케이블 굵기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위 온도 보정 계수가 적용돼야 되고 전 영상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레인데 지금 3회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보정 개수도 해봐야 돼서 한번 보면, 뭐 주기운동 계속 봤었으니까 우리 40도에 XLP 절연이니까 0.91 해주면 되고, 복수회로는 우리가 지금 3회선이죠. 그래서 3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지금 트레이잖아요. 그래서 환기형, 수평, 수직 트레이로 해주면 돼요. 요게 0.82. 그래서 0.91, 0.82를 보정계수를 적용해주면 되죠. 그래서 보정계수를 두 개 이상 할 땐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죠. 먼저 보정계수를 검토해서 총 보정계수를 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0.91이고 0.8이 두 개니까 곱하면 0.746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 1을 가서 이제 평면 밀착 배열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 1에서 우리가 지금 방법이 F죠. F 방법인데 지금 삼각포설이니까 요걸 봐야 돼요. 그래서 5번을 봐야 돼요. 삼각포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거의 490A가 나왔고 보정계수가 0.75 정도 나왔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통해서 한번 요거보다 큰 거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값 중에 한 0.75를 곱해서 한 490A보다 커지는 걸 한번 보면은 여기서 지금 490보다 큰 게 510A부터 되는데 510에 0.75를 하면 400A가 안 나올 거니까 요건 못 하는 거고, 240부터 한번 보면은 240이랑 300 사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240 스퀘어랑 300 스퀘어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보정계수가 적용되지 않은 허용 전류죠. 그래서 요거에 요 0.75를 곱했을 때 490A보다 큰 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에 240 스퀘어가 보정계수가 적용되지 않으면 607이고 거기다 0.746을 하면 452.8밖에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설계 전류가 거의 490A죠. 그럼 300 스퀘어로 가면은 이제 0.746을 해보면 이게 524.5가 돼서 이게 490A 설계 전류보단 크니까 요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300 스퀘어의 원시의 3회로를 선정을 하고, 이때 IZ는 703에 우리가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524.5A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압 강화율을 검토하는데 여기선 3%였고 지금 3상 4선식이죠. 단선부하니까 전동기부하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는 3상 4선식이니까 17.8을 넣어줘야 되고, 대신에 여기에 우리가 상전압 넣어줘야 되는 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 3상 4선식은 17.8이랑 380V 기준으로 상전압인 220 넣어줘야 되고, 3상 3선식은 30.8이었네요 하고, 여기에 대신에 380V 넣어줘야 되는 거,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 하면은 요게 한 105.7이 돼서 우리가 뭐 여기서 300 스퀘어로 했으니까 충분하죠. 그래서 뭐 1에서 정한 300 스퀘어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복잡한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그냥 전동기부하만 있어가지고 이제 기동할 때 기동 전류에 의해서 케이블이 열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 봐야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예요? 지금 전동기 기동 전류뿐만 아니라 기동을 할 때 지금 선행부하, 우리 일반 부하에 대한 전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기동할 때 기동 전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더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선행부하는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동할 때 요 선행 부하의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전동기의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부하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거랑 똑같은데, 전동기는 아까 기동역률이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기동 배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적용해 주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선행부하는 똑같이 아까 앞에서 구한 요 값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죠. 전동기 기동시 부하 용량. 요게 전력을 구할 때 똑같이 우리가 기동 전류 구하듯이 하면 돼요. 그래서 정상시 우리가 무효 전력을 아까 우리가 P2, Q2를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무효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기동 배수를 곱해주고 유효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동 역률 0.2를 해주고 무효 전력은 이제 기동 역률을 기준으로 이제 구해주면 돼요. 유효 전력을 구한 다음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전동기의 유효 전력 P2랑 Q2를 구했죠. 그래서 요거를 합성한 게 이제 정상 상태에서 무효 전력이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기동 배수 6배를 해주고 여기서는 역률이 이제 기동할 땐 역률이 낮아져서 0.2가 돼요. 요렇게 하면 요 값이 이제 기동할 때 전동기가 사용하는 유효 전력이 되는 거고 무효 전력은 아까 우리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요 식을 사용하면 요렇게 하면 이게 피상 전력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사인 세타를 해주는 거니까 요 기동할 때 유효 전력에 대해서 여기서는 역률이 낮으니까 요렇게 돼요. 그럼 요 무효 전력이 엄청 커지죠. 기동할 때는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전동기의 무효 전력은 76밖에 안 되는데 기동할 때는 기동 역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751 kVAR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동할 때의 선행부하의 유효전력, 무효전력하고 전동기의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구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똑같이 총 토탈 부하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하면 이게 911.89가 돼요. kVA.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설계 전류 구하듯이. 그래서 여기다가 그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1385.5A가 돼요. 그래서 간선에서는 어려운 게 어쨌든 다 부하가 여러 개 부하를 해야 되니까 요 각각의 부하에 대한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구해주고 요걸 합성을 한 토탈 kVAR을 가지고 루트 3에 380V를 해서 이 전류를 구하는데 기동할 때는 전동기는 요렇게 좀 기동 역률을 고려하고 기동 배수를 고려해 줘야 돼서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까지 구하면 그 다음엔 저희가 계속 했던 내용이랑 똑같죠. 그래서 지금 기동 전류를 아까 부하 합성을 통해서 구했고 기동 시간이 여기선 8초니까 그리고 K는 143이니까 요걸 다 넣어주면 요게 뭐 34 스퀘어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1번에서 300 스퀘어로 했으니까 뭐 충분하죠. 그래서 300 스퀘어로 하면 되는 거고 요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도 일단 우리가 기동 전류 구했으니까 똑같아요. 기동할 때 차단기가 동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3번에서 기동 전류를 구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기동 시간이 8초니까 우리가 여유 시간까지 해주면 12초로 지금 조건에서 주어진 거고 12초에 동작하는 전격 차단기 전류라는 게 지금 3.93배의 차단기 전격 전류 정도 되는 거죠. 요때 12초니까 요게 12초 요 전격 전류가 요거 제가 설명드렸죠. 요게 12초니까 요 기동 전류보다 요게 크게끔 해주면 이제 실제로 요게 흘렀을 때 12초보다 더 늦게 차단기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적용을 하면 이게 352.6A예요. 그래서 차단기 전격이 352.6A 이상인 걸 쓰면은 실제 기동 전류가 1385.5A가 흘렀을 때 12초보다 늦게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보다 작은 차단기 쓰면 요 기동 전류가 흘렀을 때 12초보다 먼저 동작하니까 이동할 때 차단기가 트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352.6A보다 큰 차단기를 선정하면 돼서 일단은 400A로 한번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에서 이제 최종 조건식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설계 전류를 구했었고 489.99 우리가 기동시 차단되지 않는 이제 전격 전류가 400인데 우리가 또 허용 전류는 300 스퀘어에 대해서 보정계수 0.74 몇이었죠? 해주면 이게 524.5가 되는데 이러면 지금 조건식이 안 맞죠, 요게. 요거랑 요거만 맞는데 요게 안 맞으니까 차단기 전격을 한 단계 업하면 돼요. 그래서 저 표에서 보면 400A 다음 게 500A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500이 되면 이제 성립을 하죠. 요거보단 크고 요 허용 전류보단 작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500A로 선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뭐 당연히 조건 2도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 500A 전격을 선정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 간선에 차단기는 500A짜리를 500A 산업용 차단기를 하면 되고 케이블 굵기는 300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FCV에 원C 세 가닥 300 스퀘어. 그래서 여기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좀 많이 계산도 많죠. 그래서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시작을 했으니까 간선 부분까지 제가 드렸던 거고요. 이제 단락보호 쪽은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과부하 보호 쪽 어쨌든 제가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다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 간선 부분이 이제 제일 복잡하죠. 이게 유효 전력이랑 무효 전력 따로 계산해서 설계 전류랑 기동 전류 구하는 게 포인트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분기회로에서 봤던 과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KC 문제풀이도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어쨌든 제가 계획했던 것도 2월 달에 마무리를 하는 거였고 뭐 이 정도면 진짜 너무 많이 나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심화로 나눴던 부분은 시간 있으시고 관연도 하셨던 분들만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복잡하면 하지 마세요. 심화 과정은.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만 하면서 이제 시험 한 달 좀 남았나요?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 뭐 한 달 정도는 이제 관연도를 하는 게 맞죠. 관연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전기기사 실기 좀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시면 좀 댓글 남겨주시면 축하해 드릴게요. 그래서 좀 많이 저희 영상 보신 분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제가 다뤘던 뭐 KC 접지 부분부터 해서 나와서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기기사 KC 쪽은 이렇게 제가 거의 뭐 3달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3월 달에는 이제 좀 질문들 위주로 제가 영상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서 같이 이제 관연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